2부도 박남춘 최고와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하시죠? 해보니까 방송.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워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주요 전국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일단 민주당이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局이름을 정당발전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출범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정당발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최고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이 구체적으로 예. 이제 임무를 특정하고 한 건 없어요. 예. 그리고 공식 보고가 된 상태는 아니고 굵은 이제 방향성만 지금 예. 당 대표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을 체질 강화를 하고 100만 당원도 확보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그 보완 작업을 하겠다 하는 큰 방향은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주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에서 만들었던 거를 그러면 대폭 손질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얘기된 바가 없는데, 없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제가 그런 의견은 개진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그 김상곤 혁신안 자체도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만든 안이다. 그리고 이게 지방분권의 정신을 굉장히 크게 살린 건데 아직 한 번도 실행을 해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신을 최대한 이어갔으면 좋겠다. 혁신안에 대한.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그 준해서 그 많은 변화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고, 뭐 대부분의 수렴하는 분위기죠. 최고위원들께서도 제가 그날 배석했었는데 예. 정확한 표현은 다 고치냐 이런 게 아니라 보완하자. 이런 분위기. 잘 되게 보완하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어쨌든 만들었던 혁신안이 그때 박남춘 최고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적용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큰 틀에서. 하지만 추 대표께서도 그런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후에 충분히 논의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분권형 공천 있잖아요. 네. 시도당 위원장이 이제 네. 지방선거 공천의 네. 주도권을 갖는 것은 내리면 안 되는 깃발이죠. 네. 그러면은 정발위의 최고 방점은 지방선거 승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당원 강화. 당원 강화를 해서 체질을 튼튼하게 해서.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 그렇죠. 예. 지방선거 승리하자. 또 차기 집권도 하고. 그렇죠. 예. 몇백 년 가야죠. 오늘 최재성 전 의원이 오늘 낮에 이제 추미애 대표랑 그런 이제 비공개 회의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언론사한테 백불한 내용에 보면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최재성 의원 그 백불을 보면서 알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당 가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처음 거 알았어요? 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몇 번 토론했는데.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이 예. 강화돼서 당의 문화를 좀 바꾸는 방향,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틀을 좀 잡아가는 그런 큰 틀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역행은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지방선거 승리하고 또 앞으로 있을 총선에도 승리. 그리고 한 번 더 재집권. 네. 총선에 승리할 때 최윤희 의원들이 들어가시고. 그렇죠. 당연히. 예,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정원 댓글 부대가 민간한테까지 일을 줬다. 그래서 뭐 월급식으로 주고 뭐 30개 팀 얘기도 나오고요. 뭐 350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원세훈 선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MB라인까지 보고가 됐는 건지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알 텐데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 그 독대하는 것을 없애버렸다면서요? 없앴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명박 때 부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따로 만나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일, 국기를 뒤흔들 선거에 관련된 일을 보고하지 않고 자기 혼자 했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 지난번에 국정조사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제가 그 국정조사 위원이셨잖아요. 특위위원으로 들어가서도 그런 발언을 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의도를 갖고 한 것이다.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인사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세훈을 보냈다?
이거는 국정원을 입안에 혀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초대의 국정원장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문희상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럴 때 단호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국정원을 또 그렇게 권력 기관화할 겁니까? 라고 하고 그때 보냈던 분이 누구냐면 인권 변호사 출신 고영구 변호사예요. 그 문희상 우리 전 의장님이 가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인사로 나타나는 건데 저는 원세훈이 가서 굉장히 또 이례적으로 오래 재직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뭐냐, 이 비밀주의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을 사사로이 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더더욱 아니, 이제 측근을 보내서는 맞죠. 이게 실제로도 말씀이 정확고 그분이 정보라든지 그런 일을 이런 거에 해봤던 분이 아니죠. 전문가가 전혀? 아니시잖아요. 그냥 원세훈 씨라고 하면 그냥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군대도 안 왔어요, 그분. 더군다나 이게 국정원 법에 보면 국정원법 2조가 딱 정확하게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맞아요. 그래요. 이거 있으니까. 한마디로 제가 그러니까 법에 충실하게 이명박 국정원 대통령하고 다 댓글에 상의하신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상의 안 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죠. 안 하면은 법을 어기는 건데 그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야. 제가 볼 그래서 때는. 그 독대 보고를 이제 또 부활을 했을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저는 MB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있었을 네, 이제 박남수는 추측하시는 거고. 예. 대변인님. 그런데 네. 지금 그걸 단지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추측하시는 거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근거 있는 추론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거 있는 국정원법 2조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국정원법을 어겼든지 아니면 아우, 지금 국정원법에 막 충실했든지. 훅 들어오시네.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지? 아니, 단정하자면 큰일 나요. 이 재밌잖아. 이렇게 해야지. 그래. 역시. 소심한 복수 같은데. 네, 도전과 응전. 자, 대변인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입니다. 이거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이 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 말 들으면서 약간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대에 독재자들이 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 뭐 보복이다. 그만큼 보복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제가 한번 TV 토론 한번 나가면 정치 보복인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하신 거긴 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렇죠.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물어보세요. 예, 진짜 네. 그렇게 한번 네.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원칙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보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탄압은 한 거야.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야. 정치 보복이란 말을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구린대가 있는 구린대가 거예요. 있으니 이걸 보복이라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어불성설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예. 이 국정원 이 문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13가지라고 하잖아요. 13가지 그 활동들에 대해서 이후에 또 아마 또 발표를 계속 해나갈 텐데. 예, 더 끔찍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네, 느낌적 느낌. 그러면은 이 사건은 다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검찰은 인지 수사도 하면서 뭐 그렇게 수사를 망설이실까요? 수사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MB까지 수사가 가겠느냐를 이제 많이들 아니, 국정원법 국정원법 2조 위반이라니까. 내가 국정원법 2조 위반이라니까 왜 들어간답니다. 내 이야기를 안 듣는구만 방송하다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각종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문서들이 그 검찰이 갖고 있던 거 715건인가? 네. 그거 청와대 그대로 반납해 줬다는 거예요. 예,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예, 청와대가 갖고 있었던 거고. 예. 예, 그래서 청와대가 분명히 관여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정에서 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예. 검찰, 청와대 이 삼각 트라이앵글에서 분명히 많은 사단들과 공작들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럼 또 검찰도 또 묵인해야지 이게 또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그때 그 댓글 있냐 네. 없냐 그 할 때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아마 기억하시잖아요. 네, 네. 심야에 11시 반에. 네, 경찰청장이 예, 경찰청장이 했잖아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찰이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국정원에게 받아 받았었는데요. 쓰는데.
맞죠. 그게 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국정원도 국정원이지만 그런 경찰도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 그 화면을 보면 네.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야 이거 숨겨야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나 이해할 수 없어.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은 뭐 경찰 얘기도 나왔으니까 또 요즘에 핫한 게 그 이철성 경찰청장하고 강인철 지금 교장 하고의 또 진실 게임이 항상 논란이 지금 증폭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행위 예, 저는 안행이만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내용이 이제 뭐 이철성 경찰청장이 강인철 교장이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네. SNS 관련해 가지고 뭐 민주화 성지니까 좋으냐 이런 식으로 이게 작년 11월 달이죠. 예. 그러니까 촛불 시위가 막 일어날 막 때의 할 이야기죠. 때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최고위원님께서는. 저는 어렴풋하게 그때 기사화도 됐던 것 같아요. 한두 군데가 나서 제가 그냥 그때 다른 질문 끝에 이 사실이냐? 위에서 무슨 외압이 없었냐? 아마 이렇게 물었던 기억도 있는데 저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경찰이 지금 모든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뼈를 깎는 지금 그 개혁 작업을 하고 있고 한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이 아주 예. 엄청난 지금 국민적 관심사를 안고 있는 기관에서 그리고 국민들께 신뢰를 보여드려도 지금 상당한 노파심들을 갖고 계시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런 일을 참 답답하죠. 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장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게 진상의 규명입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휴대폰만 그렇죠. 딱 서로가 공개하면 될 일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책임지고 진상 규명을 해서 그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셨었죠. 잠깐. 아니 앞으로 예, 있으면 한번 그렇죠? 얘기를 해볼 네, 저기가 알겠습니다. 있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정부 쪽에서 진상을 아마 밝힐 수도 결론이 있을 나지 거다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감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오늘 행자부 장관이 굉장히 강력한 경고도 했죠. 네. 하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고 이제 청와대도 아마 관심을 갖고 내가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좀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자꾸 이러면은 국민들께서 신뢰를 해주시는 게 가장 큰 그 중요한 그 조정의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인권 경찰로 거듭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지금 가열차게 해야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착 국민들이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요. 검찰이 더 나빠 경찰이 더 나빠 맞아, 이런 그런 것 문제가 같아요. 되니까 글쎄. 바라보는 국민들이 네. 진짜 제가 답답합니다. 이거 좀 예리한 질문,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권경찰을 맡기기에는 우리 경찰청장님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런 분이 인권 경찰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이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라고 선거의 중립이겠죠, 그 개념이. 근데 정권에서 임명받은 사람이 그 정권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요번에 이제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가 이렇게 유임으로 하셨던 것은 제가 인사를 해본 입장에서는 이분이 정년 연령이 곧 닥쳐요. 정년 연령이 곧 되는 데다가 경찰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임기제예요. 임기제. 임기를 또 보장을 해줘야 그것도 굉장히 큰 인사의 그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철성 청장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경찰청장이지만 촛불 집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강인철 그 학교장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미처 저도 그 인식을 못했지만
촛불 집회의 관리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또 그런 잘 면도 한 있겠네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거를 저는 청와대가 그 4대 권력기관장에 관한 유인 문제를 결정하면서 그렇게 허투루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의 임기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걸 아마 균형 잡히게 고려를 했었는데 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또 새로운 이제 문제의 제기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어쨌든 정리해 보면 그러저러한 과정 속에서 이철성 총장께서 인권 경찰의 토대를 닦고 시작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가 미션일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예를 들면 살수차라고 하는 그 물대포 이 문제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용하지 않게 할 거냐 뭐 하는 문제에서부터 할 게 많아요, 사실. 이철성 청장이 살수사 앞으로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네, 했던 그런 것 같아요. 얘기도 하여튼 최대한 안 쓰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경찰도 영원히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그 문제는 좀 더 지켜보면 뭐 진실이 드러나겠죠. 네, 진상규명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예, 알겠습니다.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어쨌든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가장 정치권에 핫한 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아니에요? 전대 출마? 그쵸.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없어요.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패배했으면 사실은 거기에 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표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말했잖아. 두 분 있군요, 두 분. 홍준표 대표 격이 됐다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본인이 출마한다고 함으로써 국민의당이 상당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 여러 명이 안철수 의원에게 뭐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네. 구태, 뭐 불쉿, 뭐 이런 표현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글쎄요 언제까지 저렇게 망가질지 참 안타까운 심정도 없지 않아 드는데 왜 안철수 전 대표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대변인이 말하기 좀 어렵습니까? 저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원내를 협상해야 되는 원내 대변인으로서는 네.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해 주세요. 완전 사견이죠. 예. 네, 완전 당 공식 팟캐스트의 완전 사견 말씀드리면 이건 뭐 예측인데요. 예측밖에 없죠. 네, 우리가 뭐 예측밖에 없죠. 본인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전 결국은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할 거다. 결국은 이 카드가 그렇게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보고요. 그러니까 노원이 아니라 서울시장.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 것이다. 본인은 이제 그 과정,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마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론조사는 좀 오를 겁니다. 지지율이. 어쨌든 지지층.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조금. 아니, 지지층의 응집 효과를 발휘하긴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지지층의 응집 효과가 굉장히 왜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당이 하려고 하는 그런 당의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자원을 모으는 작업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최민희 의원님께서. 저는 지금 당대표 출마 안 하면 정계 은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잊혀진다? 아주? 네. 이게 그냥 진 후보가 아니잖아요. 예. 제보 조작을 최측근이 했고 제보 조작. 네.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후보가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대중의 심증과 국민의 심증과 검찰 조사가 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포기하면 끝이라는 절박함 본인은. 예, 저는 그거의 동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든 뭐든 끝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유일한 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세요. 마지막 의문의 일패. 다르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일 거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호남에서 완전히
기반이 무너졌고 자기 딴에 보기에는 이제 호남 이외의 지역에라도 또 자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또 그런 생각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네. 총체적 여의도의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샘낸 최악의 결정이다. 본인 모두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 아무 그게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고 사실 근데 우리가 제보조작 사건 이야기 잠깐 이제 좀 들어가서 좀 하면 이게 범죄명으로는 제보조작 사건이란 범죄명은 없어요.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죠. 유포. 자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그럼 뭐냐? 이 당이 다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다 한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보조작은 그 뭐 몇 명이 했다고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국민의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전방위적으로 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당이 후보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마치 지금 그 몇 명이 제보조작을 한 것만을 가지고 인식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는 다 전방위적으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이 후보였다라는 것을 본인이 좀 각인하고 이번 과정에 물론 뭐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허위사실 근데 유포에 대한 엄중한 본인의 반성부터 전제돼야 됩니다. 근데요, 이분이 기다리시기엔 민주당에 걸출한 후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기다리기가 힘든 한 맞아요. 조건입니다. 그게 맞아요. 네. 그래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는 뭐 출마를 번복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당은 더더욱 좀 분란, 와해 뭐 이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조금 뭐 후에 있을 일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 전 혹은 지방선거 후로 정계 개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최고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국민이 조심스러워하시는군요. 예. 예. 국민이 원하셔야 정계 개편이 그렇습니다. 돼요. 저거 막 물어봐요 저한테도 대변인한테. 인위적인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예. 그쪽에 뭐 국민의당이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도 고민해봐야죠. 그냥 약간 이렇게 뭐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야기하고 있죠. 답꾸라지. 뭐 그런 질문도 할 테고 혹은 뭐 그 결국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합집산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 안철수 후보의 이 극중주의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극중주의 정말 기자들이 극중주의 하면 빵빵 터져요. 그렇죠. 예, 이제 사실 과거에 새로운 정치 안에다 극중주의 넣으면 똑같은 앞뒷말이 다 맞거든요. 표현을 달리해서 나오셨어요. 이번에는 본인의 이번에 나서는 명분을 찾다 보니까 새로운 정치 또 하기가 그렇잖아. 우리 안중근 장군의 결기로 하신다잖아요. 극중주의를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예전에 그러면 뭐 이철승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중도하고 극중하고 다른 건 뭐예요? 아니 뭐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안철수의 극중주의를 나한테 강훈식 물어봐. 네? 나한테 물어봐.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냥 기자들도 물어보는데 제가 똑같이 말씀드려. 거기다가 좀 물어봐라. 우리 시간이 궁금하다. 달라. 그건 옛날이고 지금이고. 딱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국민의당 내분 사태는 아니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웃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야, 되게 큰 거 생각하신다. 오늘 완전 연타예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 당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려면 이러지 마셔야지. 왜 이렇게 하고 잘하길 바래. 그러니까 뭐 사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뭐 제보조작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원주 의원의 돌발 발언 뭐 국민들 폄하하는 개대지방도 있었고. 김광수. 네, 그 사건도 지금 예. 이게 쉽게 사그라들 사건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CCTV만 한 달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국외로 뭐 도피 아닌 도피 같은 걸 하셨는데 돌아오면 또 시끄러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은 뭐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의 어떤 일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럴 줄 알았어 국회의원이 다 그렇지 또 이렇게 뭉뚱그려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억울하시죠?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하죠. 근데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좀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 사건이 밝혀진 게 아니 아니어서 그게 뭐 이게 사실은 돌아다니는 말들은 여성원들이 화내셔야 될 말들이죠. 네.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화내셔야 될 말들인데 이게 뭐 좀 나오는 게 있어야 객관적인 걸로 그렇죠. 그거가 아닌데 또 여성원들이 사실관계 네, 따져봐요. 그러니까 일단 화부터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너 뭐야? 우리가 한번 까볼 거야. 이렇게 한번 딱 지르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경찰 조사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죠. 네. 뭐 피의자래요, 예, 피의자. 피의자. 그러니까 진실이 수갑까지 찼었다고. 그렇지. 그러잖아요. 네, 수갑 차고 예. 그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다가 국회의원인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치사하게 국회의원인 거 알게 돼서 풀어주냐. 신분이 확실하다고 풀어줬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경찰 조사 결과 나오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지난 총선 호남에서 결과가 좀 많이 아쉬워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떨어진 거. 좋은 분들이 많이 낙선했기 네. 때문에. 뭐 3년 뒤에 또 다 탈환해오면 되니까요. 네. 예, 우리 박남춘 의원님 많이 네. 자기 지역구만 신경 쓰지 마시고. 당의 최고위원인데 어떻게 자기 지역구만 신경 쓰시겠어요. 남양주 알겠습니다. 병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네. 자, 예. 박남춘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박 최고님께서 오래전에 잡아놓은 선약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조금 일찍 마치겠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최고위원으로서 내년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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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당 지지율이 사상 최고 아닙니까? 네. 그것이 이 촛불 우리 정신을 잘 지금 따라가고 있고 분란 없이 잘 가는 우리 당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그 추세를 하여튼 최대한 이어가서 국민들께 사랑받고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저기요, 오늘 박남춘 최고님의 오디오는 눈을 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저희가 출연 요청하면 언제든지. 예. 근데 확실히 제가 더 이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훈식 대변인, 최민희 의원, 우리 이사회자님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박채원 의원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것으로 35번째 방송 마치고 36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아니, 저는 눈을 감고 들으시라는 거. 진짜 눈 감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요. 아니, 이 아니, 방송은 어차피 라디오예요. 근데 귀로만 들을 수밖에 들을 때 없어. 눈을 감으라고. 아, 예. 네.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제안 하나 하면 마지막 인사말을 우리 박남춘 최고가 하시고 네. 이어서 음악 하나를 쫙 틀어주세요. 네. 제가 볼 땐 라디오 DJ 같은 느낌으로 하나 나가는 목소리가 것도 너무 좋으세요. 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이고. 노래하는 곡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한번 제안을 한번 그 드려봅니다. 최고 의원님 일부러 목소리를 까는 건 아니죠? 사실 그 제가 이 국회의원 출마를 할 때 권양숙 그 여사님께 이제 뵈러 갔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 무슨 사연이 있었냐면 송영길 시장이 정무부 시장을 좀 와서 맡아주면 안 맡아달라. 되겠나. 아. 아무래도 중앙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마음도 많이 하도 놀다 보니까 뭐 일자리도 하나 구하고 싶고 우리들 동병상련. 다 이해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내 고향을 위해서 한번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인맥을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도 권양수 여사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어요. 갔더니 권양수 여사님께서 아니 박수성님 왜 그거 해필이면 그거 하시려고 그래요. 국회의원 출마 좀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제가 출마해야 되는 제일 좋은 조건이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갖고 어떻게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시는가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하늘에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네. 목소리 그리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 우리 대통령이 흔히 말씀하신 모타리가 작아도 목소리. 목소리 때문에 어디 계실 때 찾았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던 일화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리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럼 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어요. 예, 마지막에 우리 전염 예. 되셔서 자뻑하고 가시네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 글쎄.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는데 사실 저는 바리톤이에요. 예, 그렇죠. 노래를 사사받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지금. 다음에 타고난 목소리다. 네. 일부러 깔지는 감사합니다. 않는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 일부러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누굽니까 하시는. 일부러 하시는 분도 계셔서 내가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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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주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은 결방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국정원법을 어겼든지 아니면 어우, 지금 국정원법에 막 충실했든지. 혹들어오시네.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지? 아니야. 단정하다면 큰일 나요. 이 재밌잖아. 이렇게 해야지. 그래. 역시. 소심한 복수 같은데. 네, 도전과 응전. 자, 대변인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입니다. 이거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이 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사실 그 말 들으면서 약간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대에 독재자들이 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 뭐 보복이다. 그만큼 보복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저는 한번 TV 토론 한번 나가면 정치 보복인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하신 거긴 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렇죠.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물어보세요. 예, 진짜 네. 그렇게 한번 네.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원칙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보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탄압은 한 거야.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야. 정치 보복이란 말을 뒤집어 보면 일단 구린데가 있는 구린데가 거예요. 있으니 이걸 보복이라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어불성설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예. 예, 이 국정원 이 문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13가지라고 하잖아요. 13가지 그 활동들에 대해서 이후에 또 아마도 발표를 계속 해나갈 텐데. 예, 더 끔찍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네, 느낌적 느낌. 그러면은 이 사건은 다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검찰은 인지 수사도 하면서 뭐 그렇게 수사를 망설이실까요? 수사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MB까지 수사가 가겠느냐를 이제 많이들 아니, 국정원법 국정원법 2조 위반이라니까. 내가 국정원법 2조 위반이라니까 왜 들어간답니다. 내 이야기를 안 듣는구만 방송하다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각종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문서들이 그 검찰이 갖고 있던 거 715건인가? 네. 그거 청와대 그대로 반납해 줬다는 거예요. 예,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예, 청와대가 갖고 있었던 거고. 예. 예, 그래서 청와대가 분명히 관여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정에서 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예. 검찰, 청와대 이 삼각 트라이앵글에서 분명히 많은 사단들과 공작들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럼 또 검찰도 또 묵인해야지 이게 또. 잖아요. 예, 특위위원으로 들어가서도 그런 발언을 했어요. 제가 이게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의도를 갖고 한 것이다.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인사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세훈을 보냈다? 이거는 국정원을 입안에 혀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초대의 국정원장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문희상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럴 때 단호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국정원을 또 그렇게 권력 기관화할 겁니까? 라고 하고 그때 보냈던 분이 누구냐면 인권 변호사 출신 고영구 변호사예요. 그 문희상 우리 전 의장님이 가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인사로 나타나는 건데 저는 원세훈이 가서 굉장히 또 이례적으로 오래 재직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이 비밀주의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을 사사로이 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더더욱 아니, 이제 측근을 보내서는 맞죠. 이게 실제로도 말씀이 정확고 그분이 정보라든지 그런 일을 이런 거에 해봤던 분이 아니죠. 전문가가 전혀? 아니시잖아요. 그냥 원세훈 씨라고 하면 그냥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군대도 안 왔어요, 그분. 더군다나 이게 국정원법에 보면 국정원법 2조가 딱 정확하게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맞아요. 이거 한마디로 제가 그러니까 법에 충실하게 이명박 국정원 대통령하고 다 댓글에 상의하신 거예요. 관여했다. 이명박 대통령 상의 안 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죠. 예, 안 하면은 법을 어기는 건데 그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야. 예. 제가 볼 그래서 때는. 그 독대 보고를 이제 또 부활을 했을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저는 MB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이제 박남수는 추측하시는 거고. 예. 대변인님. 그런데 네. 지금 그걸 단지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추측하시는 거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근거 있는 추론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근거 있는 국정원법 2조에 있다고. 2부도 박남춘 최고와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하시죠? 해보니까 방송.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워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주요 전국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일단 민주당이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기구의 이름을 정당발전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출범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정당발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최고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뭐 이 구체적으로 예. 이제 뭐 임무를 특정하고 한 건 없어요. 예. 그리고 공식 보고가 된 상태는 아니고 굵은 이제 방향성만 지금 예. 당 대표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을 체질 강화를 하고 100만 당원도 확보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그 보완 작업을 하겠다 하는 큰 방향은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주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에서 만들었던 거를 그러면 대폭 손질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얘기된 바가 없는데, 없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제가 그런 의견은 개진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그 김상곤 혁신안 자체도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만든 안이다. 그리고 이게 지방분권의 정신을 굉장히 크게 살린 건데 아직 한 번도 실행을 해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신을 최대한 이어갔으면 좋겠다. 혁신안에 대한.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그 준해서 그 많은 변화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고, 뭐 대부분의 수렴하는 분위기죠. 최고위원들께서도 제가 그날 배석했었는데 예. 정확한 표현은 다 고치냐 이런 게 아니라 보완하자. 이런 분위기. 잘 되게 보완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어쨌든 만들었던 혁신안이 그때 박남주 최고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적용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큰 틀에서. 하지만 주 대표께서도 그런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후에 충분히 논의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분권형 공천 있잖아요. 네. 시도당 위원장이 이제 네. 지방선거 공천의 네. 주도권을 갖는 것은 내리면 안 되는 깃발이죠. 네. 그러면은 정발위의 최고 방점은 지방선거 승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당원 강화. 당원 강화를 해서 체질을 튼튼하게 해서.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 그렇죠. 예. 지방선거 승리. 승리하고 하자. 또 차기 집권도 하고. 그렇죠. 몇백 년 가야죠. 오늘 최재성 전 의원이 그 오늘 낮에 이제 추미애 대표랑 그런 이제 비공개 회의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언론사한테 백불한 내용에 보면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최재성 의원 그 백불을 보면서 알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당 가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처음 거 알았어요? 예,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몇 번 토론했는데.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이 예. 강화돼서 당의 문화를 좀 바꾸는 방향.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틀을 좀 잡아가는 그런 큰 틀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역행은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지방선거 승리하고 또 앞으로 있을 총선에도 승리. 그리고 한 번 더 재집권. 네. 총선에 승리할 때 최윤희 의원들이 들어가시고. 그렇죠. 당연히. 예,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정원 댓글 부대가 민간한테까지 일을 줬다. 그래서 뭐 월급식으로 주고 뭐 30개 팀 얘기도 나오고요. 뭐 350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원세훈 선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MB라인까지 보고가 됐는 건지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알 텐데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 그 독대하는 것을 없애버렸다면서요? 없앴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명박 때 부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따로 만나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일, 국기를 뒤흔들 선거에 관련된 일을 보고하지 않고 자기 혼자 했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 지난번에 국정조사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제가 그 국정조사 그래서 우리 그때 그 댓글 있냐 없냐 그 할 때 그 수사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아마 기억하시잖아요. 네. 심야에 11시 반에 네, 경찰청장이. 예, 경찰청장이 했잖아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찰이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국정원에게 받아 쓰는데.
맞죠. 예, 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국정원도 국정원이지만 그런 경찰도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 다 그 화면을 보면 네.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야 이거 숨겨야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나 이해할 수 없어.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은 뭐 경찰 얘기도 나왔으니까 또 요즘에 핫한 게 그 이철성 경찰청장하고 강인철 지금 교장 하고의 또 진실 게임 양상 논란이 지금 증폭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행위 예, 저는 안행이만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뭐 이철성 경찰청장이 강인철 교장이 광주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네. SNS 관련해 가지고 뭐 민주화 성지니까 좋으냐 이런 식으로 이게 작년 11월 달이죠. 예. 그러니까 촛불 시위가 막 일어날 막 때의 그때요. 이야기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최고위원님께서는. 저는 어렴풋하게 그때 기사화도 됐던 것 같아요. 한두 군데가 나서 제가 그냥 그때 다른 질문 끝에 이 사실이냐? 위에서 무슨 외압이 없었냐? 아마 이렇게 물었던 기억도 있는데 저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경찰이 지금 모든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뼈를 깎는 지금 그 개혁 작업을 하고 있고 한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이 아주 예. 엄청난 지금 국민적 관심사를 안고 있는 기관에서 그리고 국민들께 신뢰를 보여드려도 지금 상당한 노파심들을 갖고 계시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런 일을 참 답답하죠. 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장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게 진상의 규명입니다.